그 유명한 레스토랑에 견습생으로 계셨다고. 네, 할 때는 제대로 해야죠.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이탈리아 셰프들 앞에서 파스타에 대해 강연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소위 쫄아 있었는데 사랑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초등학생 때는 장래 희망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생각했던 뭐 과학자 이런 거였고요. 요리사는 중학생 때 처음으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요리는 계란 후라이 정도인 것 같고요. 직업인으로서 처음 만든 요리는 사실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나서 미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커졌어요. 원래부터 존경하던 요리사가 있었고 그 요리사의 레스토랑 중 하나가 이제 뉴욕에 소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 당시에는 사실 바로 일을 할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동시에 결심하게 됐고요. 결심하고 나서는 어떤 별다른 고민 없이 조리과학과 졸업하자마자 바로 떠난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서는 어떤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그 문화를 최대한 배우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은 생각으로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 자신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싶었던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요리사로서는 저는 다 이룬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경제적으로나 명예로나 이런 걸 다 이뤘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만들고 싶은 요리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레스토랑으로서 일단 첫 번째 꿈은 이룬 상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후배 양성 혹은 사업적으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지금 모습을 기록합니다. 온 더 레코드. 온 더 레코드, 오늘은 생각만 해도 배가 고파지는 분입니다. 파스타에도 명품이 있다. 국내 최고 생면 파스타 전문가 스타 셰프 이준 셰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셰프님 식당에는 못 가봤지만 네. 여러 차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요리들을 보면 정말 이 먹음직스러우면서도 정갈한 느낌의 비주얼이었거든요. 오늘 그런 방송이 기대가 됩니다. 네. 레스토랑을 세 곳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녹화를 마치면 바로 일하러 가셔야 되는 건가요? 사실 오늘은 제가 따로 이제 매장에서 일을 하진 않고요. 직원들이랑 뭐 식사도 하고 그간 좀 못 챙겼던 부분을 챙기는 그런 업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이런 충전의 시간을 가지신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이전까지는 그렇게 갖지는 못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제가 이제 매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전까지는 굉장히 치열하게 달려왔던 느낌으로 매장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내가 달리면서 놓친 것들은 뭐가 있을까? 잘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올해부터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정말 다양한 메뉴를 많이 만들어 오셨잖아요. 개발하시고. 근데 그 중에서도 나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를 대표하는 메뉴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산 달팽이를 곁들인 계란찜 요리랑 오징어 먹물 카펠린이라고 하는 파스타입니다. 먼저 달팽이 요리는 송로버섯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트러플 향을 넣은 계란찜에 대파 녹색 부분으로 만든 오일과 국내산 달팽이를 버터에 볶아서 시금치 그리고 파마산 치즈랑 마무리한 음식인데요. 기본적으로 계란찜에서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음식인데 먹었을 때 정확히 동서양의 느낌을 반반씩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생소하지만 입안에 넣었을 때는 왠지 모르는 친숙함이 계속 느껴지는 그런 음식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인 오징어 먹물 카펠리니라고 하는 파스타 음식은 제가 처음으로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전에 팝업 레스토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레스토랑을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그런 컨셉의 레스토랑을 하기도 했었고 그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만든 음식이 방금 말씀드린 오징어 먹물 카펠린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보통 이제 스파게티로 알려져 있는 토마토와 크림이라고 하는 빨간색과 하얀색, 저는 그 두 가지를 안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버터를 베이스로 한 좀 제3의 소스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었고 많은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그 음식이 시그니처로 자리를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셰프님의 음식을 맛보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어떤 분의 칭찬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칭찬이 기억에 안 남는다라는 부분보다는 요리사로서 칭찬보다는 자연스러운 리액션 혹은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지적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 법인 것 같아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굉장히 뜻깊었던 순간은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이 직업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 오셔서 저희가 만든 파스타를 먹고 저를 이제 그 다음 해 밀라노에서 열리는 이탈리아 음식 컨퍼런스에 이제 저를 초청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이탈리아 셰프들 앞에서 파스타에 대해 강연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얼떨떨한 기억이고 다른 나라 음식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를 해당 나라의 음식 전문가가 먹어보고 이거는 자국 셰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결정을 한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반응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소위 쫄아 있었는데 오히려 요리사들끼리 통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무 익숙하고 자국의 음식 문화이지만 본인들이 보지 못했던 시각을 저한테서 볼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과 저도 컨퍼런스에서 이제 음식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한 존중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저도 굉장히 그 음식이라는 키워드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부분들에서 큰 좀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혹시 요리를 즐겨 하시는지 집안 식구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집에서는 요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요리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많이 지쳐있는 상태로 퇴근을 하고 그렇죠. 사실 저희 같은 직업은 보통 퇴근을 하면은 밥 먹을 시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요리를 안 하는 게 요즘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보통 홈파티 같은 거를 많이 좀 열었었는데 그럴 때에는 제가 이제 뭐 코스 요리를 짜서 집에서 요리를 하고 그 당시에는 집에서 요리를 하긴 했었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요리를 했다기보다는 제 직업으로서의 요리 연습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집에서 많이 하지는 않고는 있고요. 그래도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할 때는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 이탈리안 음식 이외에 집에서 좀 식구분들이 선호하시는 이거 진짜 맛있어 라고 좋아하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딱히 그런 메뉴는 없는 것 같고요.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끓이는 방법이 있는데 찬물인 상태에서 면이랑 스프를 다 넣고 끓이는 방식으로 끓이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을 때는 그 방식이 제 입맛에는 식감이며 물 용량 맞추는 것이며 다 가장 편하고 좋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많이들 이용하세요. 셰프님도 배달 음식 이용하시나요?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메뉴를 즐겨 찾으시는지? 요리사라고 해서 딱히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족발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시킬 것 같지만 너무 궁금해서 시키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식사를 하는 것도 식사를 하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요즘은 어떤 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리뷰 같은 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느끼는 거랑 사람들이 느끼는 게 어떻게 다른지도 좀 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에도 전략이 있으시군요. 이 신메뉴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어떠세요? 조금 더 지금보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창작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음식 개발에 있어서. 예전에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음식 개발을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레스토랑에서 균일한 퀄리티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님한테 이 음식이 어떻게 추억이 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해지고 신중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압박감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스트레스 푸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영화를 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어떤 거를 결심해서 영화를 본다라기보다는 원래 좋아했었는데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영화관을 가거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직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눠야 되고 교감에 있어서의 어떤 압박감이 있는데 영화를 볼 때는 모든 게 이제 차단된 상태에서 저와 그냥 그 작품 간의 해석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요. 그 빅나잇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레스토랑을 망해가는 레스토랑을 다시 이제 부흥시키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거기서도 이제 계속 충돌하는 게 형은 이제 홀을 보고 동생은 주방을 보고 있는데 항상 홀에서의 요구와 주방에서의 그 곤조가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봤을 때 가장 재밌게 보고 가장 현실적인 부분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에서 계셨잖아요. 네. 예,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 견습생으로 계셨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계셨었어요? 견습생 기간은 한 2년 정도 됐고요. 네. 학업을 진행한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뉴욕시로 넘어가서 예. 이력서를 돌렸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일을 하고 싶었던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학업을 진행하는 2년 동안 매 주말마다 이제 일을 하는 그 생활을 2년 동안 한 거죠. 미국에서도 이제 중심지인이 뉴욕, 그다음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났을 때 반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직접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느낀 뉴욕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을 때 사랑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어떤 연인처럼 네.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감독과 관객 같은 느낌의 칭찬인 것 같아요. 난 이런 게 좋았어, 잘했어, 이런 느낌에 가까운 거죠. 외국에서는 고마워, 이런 음식을 해줘서 고마워의 느낌인 거고 우리나라에선 너 이런 음식을 참 잘했구나, 칭찬할게, 약간 이런 느낌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올해를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지금부터는 근데 제가 요리사로서 어떻게 하면 저랑 이제 같은 길을 걷는 젊은 요리사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 친구들도 새롭게 이제 자기 레스토랑을 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는 제가 가진 거를 어떻게 좀 모아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파스타라는 메뉴가 그렇게 흔한 메뉴는 아니었었어요. 네. 토마토 소스나 뭐 크림 소스 이런 것들이 시중에 이제 판매가 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을 삶을 때 한번 삶았던 물을 사용하는 게 제일 맛이 있습니다. 면수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한식에서 쌀뜨물을 버리지 않고 그렇죠. 찌개 끓일 때 쓰는 거랑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파스타를 집에서 할 때도 면을 한번 좀 삶았던 물에 면을 다시 삶거나 하는 게 있으면 좀 더 좋고요. 또 다른 팁은 사실 토마토 소스로 집에서 파스타를 드신다고 했을 때 요즘 뭐 밀키트도 너무 많이 나오고 예. 생으로 되어 있는 허브 한두 종류만 구비를 해두시면 그 허브 하나가 전체 음식을 굉장히 레스토랑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 재료 하나만큼은 좀 좋은 거를 사서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온더레코드 오늘은 이준 셰프님과 함께 맛있는 파스타 얘기, 음식에 대한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더레코드.